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을 청소년 및 아이들 교육을 위한 마을 협동조합 프로그램 발굴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우리는 프로미조입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서 이러한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들을 보시면 포항 및 경북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기사들을 보고 생각했던 것이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흥해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 흥해에서 머물면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모습에 되게 전문적인 직업 교육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아이들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교육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큰 꿈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저희 대학생의 수준에서 진행하기에, 지속 가능하게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갖게 된 질문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 전공이 없이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동안에는 어떠한 전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많은 저를 비롯해서 저희 친구들이 청소년 때 많은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공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흥해의 아이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이 흥해 섬김이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흥해 아이들을 섬기겠다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을 하고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의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3나눔의 시간인데요. 시작은 저와 또 저희 팀원들 그리고 또 저희의 친한 친구들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의 경험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더 나아가서 흥해의 주민분들께서도 참여해 주셔서 아이들이 다양한 어른들의 삶을 직접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 1단계의 목표입니다. 네, 1단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의 관심을 파악한 후에 저희는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통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을 모아 대학생들과의 매칭 시스템을 가지게 될 것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매칭 시스템은 아이들 4명과 대학생 2명이 한 팀이 되어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2단계에서는 아이들이 관심사와 관련된 책과 영상을 접하는 등 직접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진로에 있어 직접적인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배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직접 현장 전문가들과의 매칭을 통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저희 대학생 섬김이들의 역할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는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때 책과 영상을 추천해 줄 것이고 저희의 최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아이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아이들이 중간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진로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2단계를 통해 주도적인 고민을 시작한 아이들은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인데요. 1단계를 통해 고민을 거친 아이들은 고민의 단계에서 활동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3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인데요. 본인 주체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경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단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이들이 직접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것인데요. 또 이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이제 관심 분야를 찾았잖아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직접 이제 토크쇼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찾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또 나누는 토크쇼를 직접 진행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또 저희는 유튜브 활용 계획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이런 활동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요. 흥예의 채널을 개설하여서 아이들이 진로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자신만의 토크 콘서트를 이제 진행하는 모습까지를 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에서 저희가 바라는 효과는 아이들이 이제 색다른 또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흥예 지역의 홍보 효과까지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운 예산안은 이렇게 되고요. 저희는 아이들이 진로를 꿈꾸게 되고 우리 흥예에서의 미래를 꿈꾸면서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여서 우리 흥예가 활성화되고 흥예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흥예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아이템 발표할 기호 2번 어흥팀의 발표자 김희수입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예시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흥예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저희의 솔루션인 흥식당과 흥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해결 방안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기대하는 바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상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나온 것들은 다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답변들입니다. 먼저 인구 이동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일시적인 행사로 인해서 전혀 도움이 자기한테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점, 총 이렇게 세 가지의 상인들이 내준 문제점을 먼저 저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 위생, 주차 공간 부족, 결제 시스템, 한정적인 제품, 이런 식사 공간 부족, 이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흥예시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동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요. 80%가 넘는 학생들이 아직 흥예시장의 존재 여부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인지도가 낮은 흥예시장을 모른다면 결코 무의미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의 그 첫 질문은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 흥예시장을 활성화할까라기보다 과연 20, 30대들은 어떤 것을 소비하고 왜 소비할까라는 질문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 30대는 주로 음식을 60% 이상 소비하고 있고, 그리고 체험과 경험을 중심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트렌드, 그들의 소비 트렌드를 확인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흥식당입니다. 이 흥식당은 흥예시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신선한 재료를 흥식당의 셰프, 이 청년이 직접 요리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이러한 아이템인데요. 이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통시장 내 그로서란트라는 개념을 착안한 것입니다. 그로서란트란 그로소리, 즉 식품 판매하는 곳과 레스토랑이 결합된 복합 언어인데요. 현재 이것이 롯데백화점 그리고 다른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진행 중이고, 유통 관계자에 의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20, 30대의 높은 비율, 높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흥예시장만에 좀 특화시켜서 만들어둔 프로세스가 바로 이것인데요. 첫 번째는 메뉴 품목 중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먼저 선정을 하고 소비자가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 음식에 들어갈 재료들을 직접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셰프에게 가서 자기가 구매한 재료를 전달하고 일부 비용을 지불하면 셰프가 유료해줘서 그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바로 여기인데요. 그 화장실 여기가 앞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주인이 없고 또 공실이라는 점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어서 여기서 하면 어떨까라는 여기서 오픈하면 어떨까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흥예시장을 알릴 수 있을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흥예시장 관련된 정보들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이제 또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현재 젊은 층 20, 30대 사람들이 100% 이 모바일 이용률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뭐 종이나 지도가 아닌 앱을 통해서 이 모바일 하나로만으로 통해서 정보를 다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간편한 방법을 생각해내자 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흥앱입니다. 흥앱은 흥의시장의 다양한 특산물 그리고 전통 깊은 이런 상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흥시장의 메뉴를 제공하는 앱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요즘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이 이미지로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앱을 키면 공지, 흥식당 메뉴, 지도, 흥의시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지를 누르면 저희가 보통 이제 시장 관련된 정보들, 기본 정보들, 뭐 운영시간, 연락처, 5일장에 언제하고 뭐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지사항에 알려주고요. 그 다음 흥식당 메뉴에는 그 흥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해물찜을 먹고 싶다 해서 해물찜을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가격과 그리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리고 회식당에서 셰프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 재료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골라서 이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끔 간편하게 드러낼 수 있게끔 해봤고요. 또 다음 흥의시장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상인 이야기, 특산물 이야기, 흥의시장 역사 등 전혀 저희가 알고 싶지 않았고 혹은 내가 알 생각이 없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상인 이야기를 들어가면 옥분 할매 추어탕의 이런 전통이 매우 깊고 또 엄청 맛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소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전통도 모르고 여기에 담긴 이야기, 역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상인들의 입장에서 또 제공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기에 적으면 어떨까 해서 적어봤고요. 특산물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로 포항의 특산물이 무엇인지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흥의시장의 역사 이런 스토리 위주의 이야기를 다루면 소비자들도 더 흥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시장을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도에는 간편하게 저렇게 어디에 내가 가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위치 파악 가능할 수 있게 해놨고요. 수익 구조는 먼저 저희는 목표 매출 5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초기 비용과 600만 원 기반으로 셰프가 너무 적은 비용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문 셰프보다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청년을 이렇게 고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로 인해서 6개월 후에 손분기점이 발생을 하면 그 돈들이 계속 모여서 나중에 더 좋은 공간들, 더 좋은 인테리어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총 3가지의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공하자, 경험을 제공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브랜딩. 보통 가격 혹은 음식 매장 위치 이런 것들만을 제공한다면 더 이상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교류할 수 있는 내 이야기, 상인들의 이야기, 또 전통 깊은 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제공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비를 할 때 상인들이 이미 구비해 놓은 또 그런 매장들에서 저희가 사기 때문에 셰프인 청년과 또 상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 아닐까라는 점에서 저희가 가치를 발견하셨습니다. 총 이렇게 해서 저희 이렇게 3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저희는 이 창업 아이템 흥시장과 흥앱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 그럼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흥의 읍성 등 흥의 콘텐츠 특화 상품 발굴 주제를 맡은 흥부자 조입니다. 저희 주 캐릭터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예. 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흥의 외부인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외부인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흥의만의 매력적인 콘텐츠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걸 고민하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흥의 흥자랑 흥부의 흥자가 같은 한자의 흥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걸 알았을 때 저는 딱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거다. 흥부전의 컨셉. 흥에는 이런 스토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흥부전의 컨셉을 적용해서 흥앱을 탈바꿈시킬 계획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흥부말.
네, 흥부마을 플랜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흥부전 컨셉의 포토스팟입니다. 요즘 사람들 인스타그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관광객들은 사진을 많이 찍고 SNS에 업로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관광지에는 특별한 포토스팟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흥부집, 놀부집 혹은 인구가 박을 타는 장면 등등 흥부전에 나오는 장소와 장면들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들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흥부, 놀부, 도깨비, 제비 등등의 캐릭터들을 곳곳에 조형물처럼 배치해서 좀 더 매력적인 사진거리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계획은 산책로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때 산책로의 역할은 테마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고 또한 상권을 둘러싸게끔 하여 상권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를 유도하게 하는 역할이 되어줍니다. 이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산책로를 제작할 때 흥의 육성의 성돌들을 얇게 잘라서 이렇게 배치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성돌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산책로로 사용을 한다면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고 또한 흥해읍성의 성돌들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흥해읍성의 정체성을 계승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건 밤에는 산책로 길을 따라서 LED 조명을 설치해서 외관적인 미를 더하고 거리를 밝혀주게끔 하는 것입니다. 기타로 이런 흥해 산책로 주변의 빈 공간에 이런 소극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환동대 공연 동아리들을 섭외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화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산책로 주변에 담장 이런 곳을 벽화를 그린다던가 해가지고 좀 더 볼거리를 풍성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탁준혁 하고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흥부마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기에 앞서 저희는 먼저 어떤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세 가지의 큰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모두 바로 흥부전의 스토리를 이어 만든 그런 상품입니다. 먼저 첫 번째, 흥부밤에 온기가 있는 벽풀 묻은 주걱입니다. 네, 모두들 그 흥부전에 보시면 그 흥부가 놀부의 아내한테 그 뺨을 맞고 그 밥풀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거기서 착안해서 만든 네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행운 뽑기 슬롯 머신입니다. 이거는 그 아이들,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동전을 넣어서 돌리면 그 박 모양의 캡슐이 나오고 그 캡슐을 열면 안에 다양한 상품이나 운세가 적혀 있는 그런 머신입니다. 그 세 번째는 제비의 부러진 다리도 고쳐주는 시금치 피자 밑빵입니다. 네, 저희 흥해 특산물이 바로 시금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 흥해 특산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듦으로써 그 지역 특산물도 이용하고 그로 인해서 그 신선한 그런 상품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를 예시로 들었지만 이 세 가지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그 주민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난 이런 상품으로 이런 테마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상품을 다양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 상점을 오픈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선시대 감성 주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흥부전 그 컨셉이 조선시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조선시대 바탕에 그 주막 형태의 모습을 착안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갔을 때 그 시장에 음식을 사도 주변에서 먹을 데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 같은 것과 탁자들을 놓으면 그 시장에서 산 먹거리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더욱더 시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주민분들이 여기 와서 쉬면서 이야기,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전통 의류 및 구제 의류 대여 판매인데요. 저희가 그 흥부전의 컨셉, 흥부마을의 컨셉에 맞게 그 한복과 흥부마을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 아니면 교복 그런
것들과 구제 의류 같은 것을 대여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시장을 둘러봤을 때 옷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요. 여기 저희가 아까 그 앞에 조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빈 상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의류 대여로 판매하는 그 시장을 놓고 그 주민분들이 직접 그 상점을 운행하시고 직접 대여와 판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기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타 콘텐츠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도깨비가 흥부마을을 수호한다는 컨셉을 한번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도깨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도깨비 그 흥부전에 나오는 도깨비가 착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탈을 쓰고 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질서 유지를 시키고 흥부마을에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들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주막은 그 별도의 사무이 없이 주민들 자치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그 시설이 좀 더러워지거나 그런 위험이 있어서 그 도깨비들이 그것을 같이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깨비랑 저 제비와 같이 이렇게 콘텐츠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그런 것 같고요. 예산도 다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한나입니다. 저희 조 이름은 흥흥해해 팀입니다. 흥해가 이렇게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흥흥해해라고 지었고, 저희가 앞으로 발표하게 될 주제는 흥나는 흥의 한 바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는 이거를 생각하게 된 기획이고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저희의 내용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흥해를 그냥 지나치면 1년 동안 망하고 멈춰서 머무르면 1년 동안 흥한다고? 이런 소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아, 있으신가요? 아, 물론 소문입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된 소문이 아니라 저희가 만든 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흥해를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흥해를 칠포나 월포, 영덕으로 가는 길에 흥해를 꼭 지난다고 하는데, 그 유동인구가 이곳에 머물러서 흥해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소문을 한번 퍼뜨려봤고, 그리고 흥해는 알게 모르게 숨겨진 역사적 자원이나 생태 환경 자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활용한 체험 코스나 관광 코스,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먼저 만든 관광 코스는 여기 흥해 영해민속박물관에서 시작해서 흥해시장, 정각, 터, 그리고 벌샘, 신라비 우물, 흥해 읍성을 돌아서 흥해 향교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코스는 저희가 미리 퍼뜨린 것처럼 뭔가 흥해의 인생의 고민거리들을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은 각각의 장소예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흥해시장입니다. 흥해시장은 모두들 많이 알고 계시듯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혹시 시장에 큰 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 60년대 시장에 큰 불이 났는데 그게 시장의 상인들이 뱀을 죽여가지고 불이 났다. 그래서 그 불의 모양이 뱀과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붓을 한 뒤에는 한 번도 불이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역사 뭔가 설화 이야기를 활용해서 대대손손 큰 화를 피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벌샘이 있는데 혹시 벌샘을 아시나요? 벌샘이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서 옛날엔 가뭄을 해결해주는 샘이었다고 해요. 오래 복용하면 장수하고 이를 장수한다고 해서 이 샘의 이름이 벌천이라고 지명이 붙었는데, 여기 벌샘 앞에 400년 된 회화나무, 흥해 출신 성미가 과거 국제를 해서 기념해서 나무 심었던 오래된 나무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벌샘은 합격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리 신라비는 1518년의 역사를 가진 비석인데 현존하는 신라비 중에 가장 오래된 비석이에요. 근데 신라시대 관등대 성립 과정과 지방 통치 양상에 대해서 막 적혀 있는 글인데 여기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처럼 뭔가 신라 화랑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서 의미를 부여해봤어요. 그리고 흥해 관광지도를 조금 넓게 봤을 때 흥해 근교까지 넓혀서 봤는데 자연 환경이 아주 좋더라고요. 북천수도 있고 생태공원도 있고 뭐 서림솔지 그리고 남미질부성이라고 이런 스팟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연결을 하면 꽤 근사한 생태 코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북천수는 조선 철종 때 만들어졌대요. 고을의 진산인 도움산의 맥을 보호하고 홍수 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숲인데 정월 대보름에 마을의 안녕, 화학 풍년을 기원하는 동제를 지내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해요. 이 장소에서도 뭔가 북천수를 걸으면서 그런 흥의 기운을 받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간단하게 관광 코스를 한번 짜고 왔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저희가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기 캐릭터 아시나요? 포항을 상징하는 팡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인형으로 만들어지고 막 뭔가 SNS에서 공모를 하면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것처럼 마을을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효과적인 이미지나 캐릭터, 마스코트를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캐릭터는 이거는 저희가 그려봤어요. 흥의 향교랑 흥의를 상징하는 시금치, 모이팝나무, 허수아비 등등을 활용해서 캐릭터를 그려봤습니다. 이것처럼 뭔가 흥의를 상징하는 상품에 이 캐릭터를 그리거나 같이 뭔가 상품을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상품은 흥의 인형 그리고 꽃풀이라고 방향제가 있어요. 여기 안에 이팝나무꽃, 향과 그리고 흥해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그리면 좋을 것 같고 흥해 캔들을 이팝나무를 넣어서 꽃잎으로 캔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해를 상징하는 빵을 만들어서 여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뭔가 흥해가 부정적이고 소외된 이미지에서 긍정적이고 흔하고 뭔가 그런 밝은 이미지로 탈바꿈하길 원하고 지진 이후에 많이 빠져나간 인구를 유입시켜서 도시의 다운 활기를 불어넣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그냥 향초만을 놓고 봤을 때 네, 수익이 꽤 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이 여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상품을 판매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표를 이렇게 짧게 마치는 이유는 저희가 탐방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영상 틀어주세요. 저희가 만든 영상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영상 촬영까지 해서 저희가 그 아까 말한 코스대로 한번 가고 여러분들께 이 코스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든 1분짜리 영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발표팀 이름은 흥흥흥헤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흥의 답답함을 흥 풀자 해서 저희는 흥의 흥팀입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과 대학생 공생형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주제를 선택했고요. 저희는 이런 목차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문제의식에 있어서 저희는 답사를 가기 전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대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대학생들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과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주민 인터뷰를 통해 답사를 통해 저희가 큰 실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생계가 너무 하루하루 생계 유지를 하고 그 생활을 고민하기에 바쁜데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러면 흥해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했을 때 흥해 상권이 비활성화가 되었다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혹시 서울의 망원동의 망원시장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여기는 되게 비활성화된 시장이었는데 이런 걱정 마요 김대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회사의 대리급이나 여직원분들이 회의 진행을 하기 전에 다과나 과일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리급인 분들이 그걸 준비를 하는데 그분들은 직접 시장에 가가지고 과일을 사고 씻고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여기 전통시장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이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접 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과를 미리 깎아서 서비스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그런 회의 시간에 족발을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뼈를 발라줘서 그 맞춤 서비스를 맞춰서 배달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기업과 연계시켜가지고 많이 성공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흥익대학교랑 연계를 시켰는데 거기는 이제 축제랑 연계 3일 동안 이제 그분 축제에 필요한 상품들을 흥해 여기 망원시장이 갖다 준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서 그래서 3일간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실제로 얻었다 해서 저는 이걸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동대학교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되게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팀이나 학부, 동아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공동체가 있는데요. 저희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 서로 화이팅을 하자 해서 각자 공동체마다 다과를 챙겨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각 팀마다 바비큐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개강총회, 종강총회마다 각 학부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고 축제를 통해 축제는 이제 자기가 팔고 싶은 마켓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 담당하는 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팀장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바베큐를 할 때 흥해 상권에 있는 그런 모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 있는 고기 그리고 야채 가게에 있는 상추, 쌈무, 그리고 쌈장 이렇게 저희가 한 패키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베큐에 필요한 맞춤을 해서 저희는 그거를 서비스를 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 이렇게 했고요. 또 저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파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 팀장이 약간 귀찮으면은 라면이나 초콜릿 이런 걸 대충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좀 더 건강한 그런 음식을 바꿀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흥해에도 흥해 청갈 안에 과일 엄청 큰 가게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이제 학생들이 과일 깎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직접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게 컵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생각했고요. 이제 이런 방향들을 저희는 학교 공동체마다 각각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제 폼을 받아서 저희는 이제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냐 했을 때는 저희는 한동대 안에서 일단은 동아리를 창설을 해가지고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BBQ 재료를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가 기숙사가
팀이 총 약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저희가 실행할 때는 5분의 1 정도를 해서 20개 팀한테 먼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그거를 이익을 창출하는 결과 약 400만 원 그리고 약 130만 원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 효과로는 학교와 상권을 연계시켜서 흥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고요.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학교가 잘 된다면 저희가 양덕, 그 흥해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양덕에 이제 소규모의 상점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일샵이나 뭐 그런 가게들은 실제로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그냥 배달 음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흥미에 맞춰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그런 연결축을 만들어주는 저희가 그런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지역 주민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고 대학생은 이제 교통의 불리함으로 생기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는 발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더불어 저희가 이거를 생각했던 이유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사실 위치는 흥해에 있잖아요. 흥해에 있는 상황인데 모든 배달 음식이나 뭐 음식을 사 먹으러 나갈 때는 모두 양덕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위치적이랑 그냥 사회적인 활동이 너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거를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흥해에 가서 같이 살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앙스트블리테 팀입니다. 저희 발표를 맡은 이재웅입니다. 저희는 지역 주민과 대학생 공생형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 발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구성하고 전략을 짜봤습니다. 네, 저희 목차고요.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흥해 읍내를 방문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거리에 주민도 별로 없고 또 시장 내에 비어있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단한 두 가지 페인 포인트는 이 전통 시장을 포함해서 지역사회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몇몇 청소년들을 제외하고는 거리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서 흥해는 흥미진진이라는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여기 흥해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대학교들이 있는데 이 흥미로운 컨텐츠들, 흥해에 있는 흥미로운 컨텐츠들을 대학생들이 맛보게 하고 또 더불어서 이들이 흥해의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흥해 읍 차원에서 문화 페스티벌 거리라고 하는 골목길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런 마중물 사업에 발맞춰서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흥해 로컬 투어를 기획했습니다. 흥해 시장부터 시작해서 복강천까지 이르는 이런 루트들을 설정해서 50분 정도로 아주 컴팩트한 패키지 상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비용으로 한 10만 원 정도 팀별로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한 3팀 정도 시범 운행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적절한 상품의 금액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허그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든 루트를 두루 다닐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대학생이나 포항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허그인 이용자들이 흥해 로컬 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는 이렇게 흥해의 주요 스팟들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흥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매력적인 장소들이 흥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페스티벌이 있을 때뿐 아니라 상시로 맛집이나 나들이 장소를 찾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별로 원하는 루트를 따라서 흥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놨습니다. 두 번째 저희의 핵심 활동은 대학생들이 연대한 흥미진진 페스티벌입니다. 이맘때 한동대학교에서는 수많은 공연들이 열리고 있는데 이 학기 내내 정성껏 열심히 준비한 이 공연들이 학교 내에서 몇 차례 올리고 나면 더 이상 선보일 곳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연들을 흥해 시장에서 저희가 마련한 공간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게끔 함으로써 새로운 공연의 장을 마련해주고 또 흥해 주민들께는 볼거리를 제공해드리고 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설린대와 포항대 학생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봤는데 각각 전공이나 동아리 활동 활용해서 포항대에서는 보디빌딩 공연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줬고요. 이렇게 여타 대학생들도 함께 동참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장 내에 비어있는 상가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대학생들이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축제 때 너무 음식재료를 많이 구입해서 애를 먹는 그런 마케팅들이 한 군데 있었는데 이런 시장을 또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설린 대학생들이 네일샵을 열거나 아니면 조리제빵이나 바리스타 관련된 마켓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그 포항시청 차원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또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습 경험을 위해서 또 참여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시장성을 보고 나서 그런 학생들이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그 흥해에서의 창업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페스티벌에 봉사자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흥해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제작해서 제공함으로써 또 시장에서의 소비 활성화에도 물꼬를 틀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엊그제 인터뷰를 할 겸 이렇게 시장을 거닐고 있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참 활기를 띠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고맙고 큰 힘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분기별로 컨셉을 조금씩 달리해서 이러한 페스티벌이 꾸준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범적으로는 내년 5월 22일부터 23일 이때 첫 번째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을 세웠고요. 장날에도 오후 3시쯤만 되면 파장 분위기가 된다고 하는데 급격하진 않더라도 서서히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연례 행사로 또 복지관의 아트홀을 대관해서 짜임새 있는 공연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축제에 대한 계획만 바탕으로 해서 재무 계획을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로컬 투어 같은 경우에는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또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모습은 흥해에서 총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데요. 저희도 흥해 출신의 팀원 한 명을 빼고는 저희 모두가 흥해 읍내에 처음을 가봤는데 한번 찾고 나니까 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대와 설린대, 포항대 학생들이 한 번만 흥해를 방문하고 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찾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반사작용으로 대학생들이 흥해에서 창업도 하게 되고 또 이미 서서히 시작되고 있지만 대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도 흥해 읍내에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허브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로컬 투어를 하면 외지 사람들도 흥해로 유입할 수 있게끔 또 흥해 지역의 관광지 산업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흥해가 한번 반짝하고 활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흥해 소재 대학생들이 이곳 경제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인구도 유입되고 또 흥해 주민들도 적극성을 찾는 그런 선순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흥해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 아이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흥해 레인저 스토어입니다. 네, 저희 간단하게 목차부터 소개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희 포커스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 아이디어, 세 번째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커스 및 문제점인데요. 저희가 다 도시 환경과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랑 정확하게 청년 창업 아이템보다는 이 흥해시장에 어떻게 저희가 활력을 불어넣고 흥해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보았던 흥해시장의 문제점은 이게 흥해시장의 경제활동 시간이 정말 낮에만 국한되고 저녁 이후로는 다 닫아있는 상태라는 걸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흥해시장 주변에 공간이 정말 활용이 안 되어서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이제 흥해시장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상인분들의 연령대가 정말 고령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봤을 때 흥해시장에 활력이 돌았으면 좋겠고 또한 저희가 내는 아이디어가 지속성 있고 발전이 가능한 아이디어였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흥해시장만의 특색과 그리고 흥해시장의 다양성이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낸 아이디어는 흥해시장의 한 거리에 이제 야시장과 포장마차 거리를 형성하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예시로 보시듯이 야시장과 포장마차 거리를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존은 이렇게 흥해시장 주변에 있는 거리에 저녁 시간대에 포장마차 거리를 형성하여서 차의 유입을 막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는 열린 공간을 사람들에게 이제 개방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흥해시장 지도에 한번 저희가 이게 세워지면 어떨지 한번 그려봤는데요. 흥해시장, 이 포장마차 거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첫째로는 흥해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들 중에 야간에도 계속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흥해시장에 와서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분들이 또 참가하실 수 있겠고, 세 번째로 그 외 분들도 참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이제 흥해만의 특색이라고 하면은 흥해는 되게 나물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물을 이용한 만두 혹은 나물을 이용한 전 요리나 튀김 요리 등 이렇게 야시장이나 포장마차에서도 충분히 상품성 있고 또한 특색이 될 수 있는 요리를 생각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또한 이 흥해시장 운영에 있어서 흥해시장의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매일매일 운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주로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 우선 시범 운영하여 효과를 보고, 만약에 그래서 효과가 정말 좋다면은 이제 차차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이제 흥해 지역의 특산품으로 활용한 특색을 가진 관광지로서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 주변 실포해 수욕장을 보니까 되게 실포 바다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포항에 서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시다가 흥해시장에서 잠깐 멈춰서 관광지로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한 뭐 나물만두나 그런 작은 제품들은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흥해 포장마차 거리가 운영되면서 계속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또한 거듭되는 좋은 아이디어로 인해서 정말 흥해시장만이 가진 그런 아이템이 흥해를 또한 발전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통한 활력 부여인데요. 흥해 주변의 양덕과 법원 사거리 거리 등에 많은 거주 인구들이 있는데 흥해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없는 이런 포장마차라는 다소 옛날 것일 수도 있지만 되게 요즘 들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또한 옛날 분들은 되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선사함으로써 되게 매력적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흥해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에만 운영이 되는데 저녁을 먹고 난 후의 시간대에도 운영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경제활동이 연장되고 계속해서 흥해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늦은 시간까지 발표 들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발표하기 앞서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흥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알아보게 되는데, 저희 학교가 행정구역상 흥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흥해에 되게 관심을 못 가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회로 또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 흥해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제목은 이제 전통의 첨단을 입히다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희 주제는 보행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템 및 제품 개발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전통이 들어가는 거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흥해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 흥해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포항보다 더 예전부터 불려왔던 지명이더라고요. 고려시대부터 이제 흥해라는 지명으로 불렸던 공간이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거부터 이제 형성되어 온 공간이어서 이제 도로가 굉장히 좁았어요. 저희가 이제 흥해시장과 그 주변 사진들을 가져온 건데 굉장히 좁은 도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으로 찾았던 것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형성되어 온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 굉장히 좁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중교통이 이제 쉽게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흥해라는 지역에 이제 고령화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노인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됐고, 저희가 이것들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있음을 저희가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용 운송수단의 도입의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흥해 로타리고 여기가 흥해 시장 그리고 북구 노인대학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정말 단순하게 장날 이제 217일 흥해 5일장이 열릴 때 이 흥해 시장 주변 블록에 차량의 접근을 제한해서 보행자들에게 더 나은 그런 환경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을 보고 운반하는데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며 또 이제 흥해 시장에서 배달하시는 분들 또한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차량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이제 더 좁은 이제 흥해의 도로 사정에 맞는 운송 수단으로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이제 뭐 이런 전동 킥보드나 저런 전동 휠체어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잡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흥해 시장이 속하는 이렇게 큰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시설들이라고 저희가 생각되어지는 공간, 여기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와 흥해 파출소 부분, 그리고 북구 노인대학의 이제 플랫폼을 형성하여서 정부나 이제 시 차원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이제 대여하고 또 충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여서 이제 장날인 27일에 맞춰서 기존 차량을 대신하여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없는데 또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제 보행자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존 도로에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이쪽으로만 다니세요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사용하면서도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포항이라고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로 항상 포항 지진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분들도 흥해와 포항에 대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던 곳 그런 곳으로 인식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러한 플랫폼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이용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흥해가 이제 지진이 일어났던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시티를 이제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로서 전통과 첨단이 조화된 지역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최종 목표이자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표하게 될 연년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름이 흥보 놀보라고 지은 이유는 이제 저희가 포항 이제 흥해 시장 주변 지역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보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거기를 도보로 이용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껴서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전체적인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까? 했을 때 흥인하는 보행자 또 놀고 싶은 도로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컨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를 갔을 때 어떤 것을 느꼈느냐 처음 봤을 때 시장 주변을 굉장히 많이 걸어봤는데 보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랑 보도랑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는 차도를 걸었어야 됐고 그 차도를 걷다 보니까 차들이 옆으로 숭숭 달리는데 안전성을 좀 느끼지 못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랑 가게 사이에 되게 좁은 거리를 이런 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차가 슝슝 달리는 데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조심스럽게 건너갔어야 됐어요. 그렇게 그런 불법 주정차가 있었고 또 제가 흥해 주변을 운전해서 갔을 때 그 옆에서 누가 나올지 갑자기 누가 딱 튀쳐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그냥 다 했으니까 나도 그리고 또 그냥 내 일자리가 바로 앞인데 내가 여기서 해도 되지 이런 느낌으로 다 하니까 나도 한다. 군중 심리로 불법 주정차를 하였고 또 주차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다 나 그냥 여기다 차 대고 나 뭐 일 볼래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또 주민들 인터뷰를 했을 때
거리 자체가 걷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안정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 차 한 대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 한 대만 다니니까 되게 도로가 좁다고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로가 좁다는 인식이 있었고, 또 5일장 때는 차들이 여기저기 서져 있고, 또 시장에 대한 확실한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난잡하다고 느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이 걸을 때, 도보를 할 때 안정성과 또 어떻게 하면 도로가 좁다는 인식을 우리가 탈피해서 불법 주정차나 이런 인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처음 내는 아이템은 이런 보도축 형성이었습니다.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좀 더 시장 환경 또 쇼핑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도축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보도축을 형성해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설명드릴 텐데, 보도축을 형성을 해서 이 보도축에는 차가 못 다니고 그냥 사람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차 가지고 와서 이것만 이용했다 하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보도축을 걸음으로써 주변에 어떠한 상권들이 더 있는지 그걸 볼 수 있고, 또 흥해시장, 대표적으로 흥해시장 두 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새로 지어진 흥해시장과 기존 있던 흥해시장, 이 주변 사이를 이렇게 보도축으로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주변을, 이 골목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축을 형성하였고, 또 이런 공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주차장으로 함으로써 이 보도축과의 접근성도 되게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보도축을 그러면 어떻게 레퍼런스를 정할까 했을 때 육거리를 좀 봤어요. 사실 육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저희가 육거리를 이용할 때 육거리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데 부담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또한 육거리 골목들 보시면 다 불법 주정차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골목들을 이용하면서 상권을 이용하는 것은 보도축이라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보도축에 대한 좀 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 공터들을 이용하여서 주차장을 하고 보도축을 이렇게 형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도축을 우리가 여기에 이 두 곳의 차량의 통제를 막는다고 보도축이 한순간에 우리가 형성이 되느냐?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를 갑자기 막아버리면 사람들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여기를 갑자기 막아버리면 왜 우리 그냥 사용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게 되게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서 저희는 이 보도축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보도축을 이용할 수 있게, 또 이게 보도축이라는 것을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사랑의 마라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과 함께 학교 주변을 걸으면서 함께 이렇게 걷는 건데, 그것을 통하여서도 그 주변 몸이 아프신 분들은 되게 활력을 얻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흥에 이 보도축을 중심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주차를 하고 여기를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우선 막아보는 거예요, 처음. 왜냐면 계속 막으면 이제 불편하니까 한 번 막아보는 거예요. 한 번 막아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재밌는 걸 진행하는 거죠. 여기서 도로가 넓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주정차를 빼고 도로만 남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누워봤는데 내가 누웠는데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네.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손 잡아서 이렇게 쫙 서는데도 뭐야 6명이나 들어가잖아.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스케일바 같은 걸 이렇게 쫙 세워져가지고 도로가 되게 넓구나 이런 인식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넣음으로써 이렇게 보도축을 형성과 동시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고, 또 여기가 10m 정도 돼요. 이 10m 정도를 세 발로 이렇게 뛰어서 가면 상품을 주는 이러한 재밌는 프로그램을 줌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니는 길들이 되게 넓구나, 또 여기를 이렇게 막음으로써 이 주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어린이 센터나 학교 사람들이랑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을 때 여기가 이제 보도축으로서 사람들이 활력이 있어지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좋은 피드백이 있다면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이게 1년에 한 번이었다면 점점 이제 갑자기 6개월에 한 번, 학기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5일장마다, 아니면 이게 점점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인식이 개선되면서 여기가 점점 보도축으로 형성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도축을 이제 하면서 여기 내부의 프로그램과 동시에 여기에 광장을 넣음으로써 그냥 즐기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좀 공연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서 약간 사람들의 활력을 좀 더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선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을 주민과 청소년들의 교육 마을 조합의 주제를 가지고 온 이제 골든 스니치고 발표자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젝트명은 QR코드예요. Q와 R은 퀘스천과 리딩인데 교육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읽고 그리고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저희가 원하는 정보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의 결과는 어떤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QR코드를 찍어서 저희가 앞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권도현입니다. 네, 저희는 도시재생과 참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3년차 영어 강사입니다. 학생이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과외와 대형 학원 등의 경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흥해의 영어 교육 모델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흥해 초등학교 다 같이 갔습니다. 흥해 초등학교 새 건물 지어지는 거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설문지로 그 설문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나요? 학부모님들? 네, 아이들은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40%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스터디, 그 다음이 카페 및 휴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제가 흥해에 돌아다녀 보면서 여러 공부방하고 여러 교습소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도 여쭤봤어요. 아이들이 어디 학원 가서 공부하느냐, 어디 도서관 가서 공부하느냐, 학교에서는 얼마나 하느냐.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 주로 이제 지곡, 효자, 그리고 거기 되게 돈 많은 사람들 사는 데 있잖아요. 저는 학생이라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가르치고 살아요. 근데 흥해에서 딱 돌아갔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영어 교육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어떤 문제에서 비롯되느냐 봤더니 자원 활용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공간이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아이들이 모아서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 문제가 있었어요. 흥해 초등학교에서 교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반가워요. 도서관 좀 가면 좋은데 큰 도서관이 심지어 흥해초 부지 안에 있는데 안 가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간단한 보습학원이나 공부방 위주의 사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영어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께 지금 나눠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나눠드린 이제 리플레이스인데요. 거기 영어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네, 영어 독서 프로그램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회봉사 이렇게 조인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해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현실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왜냐면 여러분 한동대학교에 사회봉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2학기 안 들으면 졸업을 못해요. 저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요. 저 이대로 3, 4학년 가 되고 이러면 졸업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사회봉사 1, 2를 들어야 되는데 사회봉사 리스트에 우리가 넣는 거예요. 다음 학기부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흥해 도시재생센터. 네, 거기서 들어가게 해서 저희가 구상한 모델로 아이들 가르쳐주는 봉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 공부도 할 수 있고 리딩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한동대 영어 잘하는 학생 얼마나 많아요. 영어 잘하는 학생이 원서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이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이제 그 향분회관 또는 문화센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장소 중 어디가 되든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흥해초등학교, 흥남초등학교, 흥해중학교 다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걸어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의 장소성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하시는 조원 씨가 말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서를 읽는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물론 영어 교육은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잘하고 잘할수록 한국에서 필요하게 된 것은 리딩 능력이 필요하고 이거를 흥미있게 아이들이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영어 원서 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원서를 듣고 그 다음을 읽고 그리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해줄 이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받을 때에 자신들도 더 높은 교육을 받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학원에 가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원서, 다른 원서,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학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원서를 읽으면서 같이 마을 주민들도 같이 협력을 시킬 수 있는 문제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다음 단계 넘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흥해에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노인분들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었겠죠.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영어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어른들을 모시고 와서 A고 이건 B입니다, C입니다 라고 아이들이 말하게 되면은 그거를 어른들이 좋은 마음과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으로 보이는 게 우리가 마을에서 보거나 이제 도시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게 영어 간판들이에요. 이런 영어 간판들이 정말 짧지만 많은 문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니스프리도 이니스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게의 지향성과 본인들의 그런 역할들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을 어르신들 또한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분들이 영어를 접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 때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과 이제 모두가 모여서 영어 발표라고는 하지만 이 발표의 형식은 저희는 간단하지만 조금 더 재밌게 내가 동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동화를 읽고 구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랬다 책이 이랬다 아니라 호랑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면은 이제 공간으로 유발을 시키는 게 커피와 흥의 중심의 영어 학습을 공간 활용성으로 만들 거고 저희가 스케치업을 한 건데 이제 이 부분 중에서 짧게 한 10초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랑 클로즈 스페이스랑 같이 보여 있어요. 이게 끊겨져 있는 것 같지만 어른들은 중글씨 여긴 커피를 여기서 마실 수 있고 아이들은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통합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예산은 이렇게 되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